이탈리아 팬들은 2002 한인 월드컵 이탈리아 한국의 16강전을 완전 불공정한 경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도티 선수가 넘어지는 이 장면,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이탈리아의 골이 취소되는 이 장면 등 심판의 잘못된 판정 때문에 탈락했다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경기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경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심은 바로 에콰도르 출신의 바이런 모레노였습니다. 이 경기의 주심으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지금도 많은 축구 팬들, 특히 이탈리아 팬들 마음속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레노 심판은 2010년에 미국으로 마약 밀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교도소에 수감됐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에콰도르로 돌아갔고 본국에서는 스타로 대접받으며 요즘도 길에서 사인 요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레노는 이탈리아 한국전을 내가 심판 본 경기 중 탑3에 드는 최고의 경기라고 스스로 평가했는데요. 자신에게 10점 만점에 8.5점을 줄 정도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16강전 경기에서 이탈리아 팬들은 한국 선수들의 거친 태클과 파울에 대해 심판이 제대로 제재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크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모레노 심판은 2022년 인터뷰를 통해 본인은 규정에 따라 판정했다라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이 경기가 진짜로 많은 이탈리아 팬들이 생각하고 있듯 한국 측의 유리한 편파 판정들로 가득했었는지 저는 당시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고 주요 판정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레노 심판은 본인이 본 모든 플레이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하게 판정했었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는 2002년 6월 18일에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주요 반칙 장면과 골 장면을 보시면서 정말 모레노 심판이 한국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을 했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 4분 페널티킥 선언 장면입니다. 경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모레노 심판은 이 장면에서 느닷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하는데요. 한국, 이탈리아 선수들 모두 놀란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도 접촉에 페널티킥을 주는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설기현 선수를 넘어뜨렸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일어난 접촉에 비해 이탈리아의 불리한 판정이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환 선수의 페널티킥은 부폰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탈리아의 유리한 오심의 정황이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시면 안정환 선수가 공을 차기도 전에 이탈리아 선수들이 우르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규칙에 따르면 페널티킥을 미스한 경우 만약 상대 선수들이 킥을 방해했었다면 다시 찰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정도 들어와 있으면 충분히 방해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지만 한국 선수들 중 그 누구도 어필하지 않았고 모레노 주심은 다시 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굳이 페널티 박스 밖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불필요해 보입니다. 엄밀하게 규정대로 판단해 본다면 이탈리아 측에 유리한 오심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반 8분에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비에리 선수가 김태형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장면이었는데요. 요즘 같으면 VAR을 통해 즉시 퇴장이 나올 수 있지만 모레노 심판은 그 장면을 비교적 가까이에서 지켜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명백하게 이탈리아 측에 유리한 판정이었습니다. 홍명보 주장이 모레노 심판에게 팔꿈치 가격이었다고 못 봤냐고 하는 것 같은데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팔 움직임도 꽤 컸으니 김태형 선수가 큰 충격으로 실려나가고 있습니다. 비에리 선수의 리액션을 보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사과하고 있지만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전반 15분에는 이 반칙에 대해 이탈리아에게 정상적으로 이 프리킥이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전반 17분에 송종국 선수의 반칙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콜을 하는 장면입니다. 별거 아닌 상황이지만 충분히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심판도 있을 수 있죠. 한국팀에게 살짝 불리하게 적용된 엄격한 판정이었습니다. 이후 30초도 안 돼서 모레노 심판은 김태형 선수의 이 반칙에 휘스를 부는데요. 김태형 선수는 성급하게 도망가는데 불러다가 카드를 주려나 봅니다. 네, 역시 옐로우 카드를 주는데요. 아까 비엘이 팔꿈치에 맞았는데 겨우 이걸로 옐로우 카드를 받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경고 카드에 대해 컴플레인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모레노 심판과 이탈리아 선수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네요. 전반 17분에 실점을 하는데요. 비에리 선수의 깔끔한 골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레노 심판은 좋은 각도에서 플레이 상황을 신중하게 관찰했고 문제없는 골이라고 판단되자 즉시 골을 선언합니다. 이걸 편파 판정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7번 선수가 골키퍼를 방해했다고 휘스를 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모레노 심판은 이 장면에서 아주 빠르게 골 판정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팔꿈치 공격인데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또띠 선수입니다. 모레노 심판은 즉시 휘스를 불었고 한국 선수는 또 쓰러졌습니다. 홍명보 주장과 말싸움을 하는데 모레노 심판이 와서 말리더니 옐로 카드를 줍니다. 홍명보 선수는 왜 레드 카드가 아니냐는 제스처를 보여주는데 컴플레인 할 만합니다. 이런 엘보우 공격은 이 당시에도 다이렉트 레드 카드가 나올 수 있는 반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비에리 선수의 엘보우보다 고의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모레노 심판이 옐로 카드만 준 것은 또티 선수와 이탈리아 팀에게는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수는 레드 카드가 아니라는 점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반대로 이탈리아 선수들은 반칙이 아니라는 액션을 하다가 옐로 카드를 보고 이내 다행으로 여기는 듯한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레드 카드도 나올 수 있는 장면이지만 심판의 성향에 따라 경고 카드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플레이를 보면 여기 안정환 선수가 넘어질 때는 수비수가 공을 건드린 것을 정확히 보고 반칙을 안 부르는 좋은 판정을 보여줍니다. 전반 36분에는 이런 플레이에도 이탈리아에게 유리한 반칙을 불어줍니다. 이 정도는 안 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프리킥을 주는데 상당히 엄한 기준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반 39분에는 이 플레이에도 반칙을 줍니다. 41분에는 한국이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다리가 걸렸는데요. 누가 봐도 반칙이 맞습니다. 43분에는 코코 선수의 머리에 출혈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헤드라인 사진으로 장식하면서 이 경기에서 이탈리아가 편파 판정을 당했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머리에 피 나는 것과 편파 판정의 직접적인 연관은 잘 모르겠는데 좀 심각하게 피가 많이 나긴 하는데요. 그 원인을 이해하면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가 뛰어오는데 여기 17번 선수가 끼어들면서 동료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봐도 정황상 달려오면서 팔을 휘두르는 이 선수에게 맞은 상황이어야 저 정도의 타격이 있을 법합니다. 한국 선수는 팔을 휘두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없었겠죠. 결국 팔꿈치 공격을 하다 못해 자기들끼리 팀킬을 했고 피가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상 어이없죠. 그리고 만약 한국 선수에게 타격을 당한 것이라고 해도 아까 경기 초반에 비에리 선수가 했던 것에 비하면 한국 선수들에게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없는 자극적인 장면을 내세워서 이 경기 전체의 공정성에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은 큰 이슈가 되는 장면입니다. 후반 4분에는 이탈리아의 반칙 후 한국 선수의 이런 엘보 공격이 나왔는데요. 요즘 저런 상황이라면 당한 선수는 바로 드러놓고 심판은 비디오 리플레이를 보고 선수를 퇴장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저 때에는 근처 선수 한 명이 어필하는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뭔가 움찔하는 불안한 모습이 보입니다. 느린 장면으로 보시면 정말 섬뜩한 장면인데요. 이탈리아 선수가 반칙을 하자 순간 화가 났었는지 팔꿈치로 보복을 했습니다. 당연히 레드카드가 적절하지만 델피에로 선수도 넘어지면서 레드카드를 유도하는 액션을 하지 않은 것이 좀 의아합니다. 플레이가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페널티킥은 주지 않는 것이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2002년 당시 모레노 심판은 그냥 지나갔었지만 이 플레이는 보복성이 짙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가 레드카드로 퇴장되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팀에 불리하게 적용된 노콜이었습니다. 후반 7분의 반칙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뒷발을 걷어차고 있으니 이건 이탈리아에게 매수된 심판이 와도 반칙을 불 것 같습니다. 이런 판정에도 이탈리아 선수들은 불만을 하는 오버액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후반 9분에 토마시 선수에게 경고카드가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고의적인 파울이었기 때문에 옐로카드가 주어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분 후 아까 팀킬 당한 선수가 이렇게 한국 선수의 뒷발을 잡고 선심의 판단을 모레노 심판이 인용해서 판단하는 장면도 깔끔합니다. 후반 13분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은 한국입니다. 이 장면도 박지성 선수를 걸어 넘어뜨렸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장면도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칙을 한 선수는 코코 선수인데 반칙을 한 위치가 이탈리아의 위험지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의적인 파울, 즉 옐로우 카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코코 선수는 이미 옐로우 카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퇴장당할 수 있었죠. 다들 놀라서인지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위치임에도 일단 선수들은 살짝 얼어버린 모습인데요. 곧 정신을 차린 동료 선수들이 모레노 심판에게 가서 컴플레인을 했고 자네티 선수가 지나친 어필을 하다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동료가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아 퇴장당할까봐 가서 관심을 끌어 본인이 옐로우 카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정황상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코코 선수가 두 번째 경고카드를 받고 퇴장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모레노 심판이 이탈리아를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프리킥을 차는 플레이에서 한국 선수의 반칙을 불면서 이탈리아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는데요. 이탈리아 선수를 못 움직이게 방해했다는 아주 단호한 판정이었죠. 흔하지 않은 반칙이고 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판정은 이슈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만약 이 골이 들어갔더라도 공을 차기 직전에 휘슬을 불었기 때문에 노골이 됐었을 것입니다. 공을 차기 전에 휘슬을 분 건 명백히 골이 되더라도 무효로 하겠다는 심판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골과 거리가 멀었지만 이 순간 모레노 심판은 이탈리아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준 것은 명백합니다.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황선홍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후반 24분에 있었던 정말 어이없는 과격한 플레이인데요. 이 플레이로 잠브로타 선수는 치료를 받다가 3분 후쯤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었는데 정말 의도를 알 수 없는 반칙이고 저는 당연히 레드카드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측에 불리하게 적용된 노콜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후반 18분에 이영표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긴 것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반칙을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더 가까이 있었던 선심은 반칙이라고 보지 않은 점에 비춰봤을 때 엄격한 모습, 즉 이탈리아의 유리한 판정이었습니다. 후반 20분에 한국의 반칙입니다. 이 장면에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 코코 선수에게도 비슷한 상황에서 옐로우 카드를 주지 않았으니 안 주는 것이 공평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역시 옐로우 카드를 주지 않았던 모레노 심판입니다. 후반 27분 한국 입장에서는 위험 지역에서의 간단한 푸시인데 이걸 파울로 보는 모레노 심판입니다. 이 장면은 이천수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의 머리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맞은 선수만 손해였죠. 이 플레이는 당연히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가 주어졌어야 하는데 선수들에게 가려서 정확히 보지 못했거나 모레노 심판이 순간 본인의 눈을 의심해서 입이 얼어버려서 휘스를 불 타이밍을 놓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반 43분 설기현 선수의 골 장면입니다. 선수들, 관중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보면 바로 이 순간 이탈리아 선수 팔에 공이 맞자 모레노 심판은 두 팔을 들었고 그 후에 골이 들어가자 어드밴티지를 적용했다는 모션을 취하며 골 판정을 합니다. 본인이 본 것을 명확하게 몸으로 표현했던 모습입니다. 만약 골이 안 들어갔다면 페널티킥을 줬었을 것 같습니다. 연장 전반 9분쯤에 이천수 선수는 위험한 플레이로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날 이천수 선수는 좀 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 전반 13분에 월드컵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는 장면 중 하나가 연출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우선 또티 선수는 기가 막힌 턴을 하면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돌파하기 시작하고 곧 넘어집니다. 약 37m 떨어진 위치에서 이 장면을 본 모레노 주심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는데요. 결과는 또티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는 판정을 합니다. 할리우드 액션, 즉 시뮬레이션이었다는 판정이었죠. 또티 선수에게는 이미 경고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당합니다. 그렇다면 모레노 주심은 왜 이 장면을 시뮬레이션으로 인지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수비수와 접촉이 있기 직전에 또티 선수가 그라운드로 넘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인터뷰에서 모레노 심판은 또티가 시뮬레이션으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았고 규정상 시뮬레이션에는 경고가 주어진다. 비디오를 보면 한국 선수가 먼저 볼을 건드렸고 또티는 파울을 유도하려다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티는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선수가 억울했다면 항의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판정이 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는지 슬로우 모션을 보면 바로 이 순간에 수비수가 공을 건드리는 장면이 보이고 그 직후 또티 선수가 그라운드로 넘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그 직후에 수비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시뮬레이션 액션을 한순간을 반칙으로 본 것이고 그 후에 수비와의 접촉은 시뮬레이션 반칙 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카메라 앵글이 좋지 않아서 진실은 또티 선수만이 알겠지만 고의적인 오심은 아니었고 심판으로서 명확한 판단 기준 하에 콜을 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2002 월드컵에는 시뮬레이션에 대해 엄격하게 판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판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올바른 판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 플레이를 오늘날 VAR로 돌려봤다면 페널티킥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레노 심판의 말대로 또티 선수가 크게 항의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표정을 봤을 때 억울함이라고 찾아보기는 힘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슈가 되는 판정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연장 후반 5분에 있었던 장면인데 이 플레이는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해 보이는데요. 요즘 있는 오프사이드 판정 기술이 있어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했을 정도로 보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의 몸의 어깨나 엉덩이가 이탈리아 선수보다 더 뒤에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시면 오프사이드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탈리아 선수의 무릎과 한국 선수의 엉덩이나 오른쪽 발 위치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당시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옵사이드 판정이 정확하게 되지 못한 경우는 종종 있었고 저는 이 게임에서 심판진이 고의적으로 옵사이드 판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판정은 선심의 판정을 모레노 주심이 인용했을 뿐 모레노 주심의 독자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선심의 판단대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깃발을 들었던 모습이 보이네요. 이 장면을 갖고 한국이 심판을 매수해서 경기에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으로는 후반에 있었던 이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온사이드로 인정됐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이 장면도 굉장히 타이트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장면을 취소된 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당시에는 옵사이드 콜로 휘슬이 불린 순간 플레이를 멈추는 구조였기 때문에 휘슬 후의 액션은 모두 무효로 봐야 합니다. 때문에 인플레이 상황에서 들어간 골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연장 후반 11분에 안정환 선수의 천금 같은 골로 한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 골에는 그 누구도 태클을 걸 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주 클린한 골이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도 역시나 모레노 주심은 기계적으로 골 판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주요 상황들에 대한 모레노 주심의 콜을 보셨습니다. 경기 후 점유율 자료를 봤을 때 한국이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슛이나 코너킥 수를 봐도 위에 나라 이름만 가리면 유럽 최강 팀들을 넣어도 손색 없는 경기 기록입니다. 다른 경기 기록을 봐도 대등한 경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기 후 안정환 선수는 이탈리아 소속팀에서 퇴출되었고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이 심판진을 매수해서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탈리아에 스타 플레이어도 많았고 한국의 홈게임이어서 여러 어드밴티지가 있었겠지만 이 경기의 주요 판정을 하나하나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양쪽 팀에 모두 억울할 만한 판정은 여러 차례 있었고 결코 한국에게만 유리하게 판정한 주심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목격한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판정하고자 노력했던 심판이고 이탈리아 팬들의 주장대로 한국팀이 위험한 플레이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탈리아 선수들도 그에 못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저 졌을 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축구 강국 이탈리아를 이겼다는 것은 분명 어떤 뒷거래가 있었거나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경기의 승리는 오랜 기간 노력으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체적으로 이 경기가 한쪽 팀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으로 가득했던 경기로 보이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